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근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그 실무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실무의 내용과 또 수험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좀 말씀드린 이 판례는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특혜급 판례인데, 이게 수험적으로는 좀 단순해요. 단순하고, 이게 논거가 너무 조금 그 단순한 구조라서 수험적으로도 특혜급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였다 보니까 이것들도 기본적인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항공기에서 이제 청소 같은 것들을 하는 기내 업체가 이제 있었고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어떤 근무 시간을 가져가 봤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날 쉬었고요. 화요일날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하게 되면 8시간에다가 4시간을 또 오버타임 근무를 한 거죠. 수요일도 8시간에다가 3.5시간의 오버타임을 했고요. 목요일도 6.5시간의 오버타임 근무를 했어요. 토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근무하지 않았고, 일요일도 11.5시간. 그러니까 8시간 초과해서는 3.5시간의 그런 오버타임 근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장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면, 연장근로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때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가산임금을 50을 더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곱하기 1점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져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냥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는 그게 기준이 뭔가 하면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오버하게 되면은 이제 100분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정근로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50조를 보시게 되면 1항에서는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 주는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조 2항에서는 1일을 얘기하고 있죠.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기본 구조는 한 주에 40을 오버하더라도 연장인 것이고, 하루에 8을 오버하더라도 연장인 거예요. 그러면 요 4, 3.5, 6.5, 3.5는요. 예, 다 이게 연장근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근로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돼보니까 17.5시간 나온 거죠. 요 17.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 법에 따르게 되면은 53조를 따르게 되면요. 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아무리 곱하기 1.5로 0.5를 가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한도가 한 주간에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우리가 연장근로의 문제를 보게 되면 17.5가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2시간을 오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 돈 문제가 아니고요. 가산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한 주간에 12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로 이해하지 않고 한 주에 40을 오버한 12, 그러니까 50조 1항에 대해서만 하루가 아니고요. 40을 오버한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를 하게 되면은 한 주의 최대 한도가 50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49.5시간이 나와요. 즉 40시간 오버해서 9.5시간까지만 연장을 한 겁니다. 52시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만약에 연장근로를 형사처벌의 구조에서도 하루까지도 이해하게 되면은 17.5까지 됩니다. 그러면 처벌해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주를 연장근로 문제를 하루로는 이해하지 않고 한 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12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죠? 노동부에서는 17.5를 연장한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가산임금이나 형사처벌 구조나 똑같이 있지만 판례는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이제 53조 1항의 문제입니다. 한 주에 12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 그때 한 주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8시간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가산임금에 대한 구조는 하루도 판단했잖아요. 근데 형사적인 문제에서 한 주만 돼 있으니까 한 주간에 40을 오버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2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자, 그게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판례 입장은 자 53조 1항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한 주만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루로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걸 이해를 해서 이제 이 53조 1항의 형사처벌의 조항에 들어가는 한 주에 12시간 한도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근로시간의 한도 문제는 한 주에 40을 오버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40을 오버해서 12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50이 안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조금 뭐 이상한 결론이긴 하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53조랑은 시간의 한도는 이제 가산임금의 구조가 아니고요. 시간의 한도는 한 주에 12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의 연장근로는 50조 1항의 한 주간의 기준근로 시간 이걸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이제 50조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 50조 1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50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은 고려하지 말고 1항의 한 주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 더하기 12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판례에서는 이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분명히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50조는 자 1항은 한 주지만 2항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오버하더라도 연장이 된다는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루 8을 오버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지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하루를 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연장근로의 한도는 한 주만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깔끔한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이게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법에서 탄력도 연장할 수가 있고, 선택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탄력과 선택의 연장근로의 한도도 한 주로 기준합니다. 한 주에 12시간.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지. 하루에 8을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주만 기준으로 12의 한도를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분명히 하루 8을 오버하더라도 연장이 되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한 주에 40을 오버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 주 8을 오버하더라도 가산임금, 한 주에 40을 오버하더라도 가산임금. 그럼 둘 다 연장근로인 건데 왜 연장근로 시간 한도에 대해서는 하루를 보지 않고 한 주만 보는 거냐라고 했더니 요거는 그냥 돈 문제. 가산임금을 지급해가지고 연장근로를 억제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이지 즉 금전적 보상의 차원에서는 하루도 보겠다는 것이지 이게 돈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는 한 주만 보겠다는 겁니다.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하겠다. 그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53조랑이고 53조랑은 한 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석은 특별하게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은 해석도 아니고요. 그냥 판례에서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비판도 엄청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 2차용으로 수험적으로 나올까 그건 캐치 마크예요. 1차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2차에서는 조금 이 판례를 가지고 엮어내기에는 좀 바람직한 그런 판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판례의 논리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냥 중요한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례는 가산임금에 대한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한 주 12시간 요 판단 기준하고는 좀 다르게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돈 문제는 하루도 보지만 한 주 12시간 근로의 한도 이걸 오버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요 구조는 한 주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에 판례 시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례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하루의 근로시간을 좀 너무 함부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의 근로도 무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판례에 따르게 되면 돈만 주게 되면 하루를 좀 무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용인되는 그런 그 판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례를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